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심연계TV입니다. 예. 오늘은 또 장 박사님이 워낙 지식이 출중하니까 특히 이제 국문학 쪽으로 좀 한번 좀 더 세부적인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장 박사님이 또 방송대에서 국어국문학과도 졸업하셨고 또 고려대 국문학과 한문학 과정을 또 수료하셨기 때문에 석사 과정을 그래서 좀 더 깊이를 다지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 과정 다니시면서 박사 과정 것도 많이 아마 청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과목을 몇 과목이나 하셨죠? 뭐 몇십 과목 들은 것 네, 같아요. 수십 과목을 정확히는. 들으셨는데 네. 뭐 되게 교수님들도 열심히 한다고 칭찬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신라시대 노래 중에 향가가 있는데 향가란 무슨 말입니까? 예, 그 향가에서 좀 말씀드리면 향자가 시골 향자거든요. 시골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향가라는 건. 근데 이제 이걸 시골의 노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신라 시대의 노래라는 의미고요. 이제 이 시골 향자가 신라의 노래.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의 노래죠. 왜냐하면 신라가 이제 예전에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라 시대가 상당히 오래 간 건 아시죠? 천년의 뭐 그 고도다 이런 말도 경주에서 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중국과 대비되는 우리나라 특히 신라의 노래를 향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음. 향가가 지금 현존하는 향가 몇 수가 있죠? 현존 향가는 그 삼국 유사의 14수가 있고요. 균여전에 11수. 그래서 합해서 25수. 그렇죠. 25수 25수인데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장 박사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작품 두 작품을 뽑으라면 어떤 게 제가 있을까요? 볼 때는 가장 훌륭한 작품은 첫 번째가 단연 제 막매가고요. 두 번째 작품이 찬기파랑가입니다. 예. 제 막매가와 찬기파랑가. 네. 찬기파랑은 기파랑을 그래, 기파랑의 인격을 추구하는 노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제 막매가는 제 막매는 죽은 누이의 죽은 뒤에 그 죽음을 이제 애도하는 그런 그렇죠. 노래라고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세 번째 질문은 예. 제 막매가의 뜻과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예, 부탁드립니다. 제막매가라는 것은 죽은 누이의 죽음을 이제 애도하는 건데 죽은 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보면 삶과 죽음의 길이 예이샤메 여기 있음에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떠났느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같은 가지에 나고 가는 것 모르겠다. 아 미타찬 극락에서 만날라는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다 이런 뜻인데 다 외우시네요. 예, 이 정도는 외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라는 게 같은 부모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여기서 또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만 나왔지 결국은 죽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동생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것이 상당히 독특하고요. 또 이제 그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이라고 해서 직유법을 썼잖아요. 직유법의 또 묘사가 아주 뛰어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과연 승려가 이 자기의 여동생 죽은 여동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합당하느냐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서정시적인 전통으로 볼 때는 우리 향가 중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서정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예. 감사드리고요. 네 번째 질문은 예. 찬기파랑가, 예. 이제 찬기파랑가의 뜻과 내용에 대해서 또 한 말씀 예, 이 부탁드립니다. 찬기파랑가는 기파랑의 인격을 찬양하는 노래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충담사라는 분이 지었어요. 근데 이 충담사에 대해서도 그 상당히 의견이 분분해요. 과연 이게 본명이냐, 아니면 충성스러운 이야기를 잘해서 충담사냐 의견이 분분한데 그것은 이제 아직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충담사의 찬기파랑가는 뭐가 특징이냐면 이 색채적인 대비가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이제 그 여러 저침에 나타난 달이 흰 구름 쫓아 떠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흰색이 나오죠. 또 새파란 다리에 기랑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파란색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또 보면 마음의 끝을 존누하죠. 나는 기파랑의 인격을 쫓아가고 싶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으 작가지 높아 서리 모르시올 하바니어라고 하는데 작가지라는 것은 기파랑의 인격이 고고하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서리라는 것은 시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리에도 그 흰색의 이미지가 있고, 그러니까 흰색과 그 파랑색과 여러 가지 이미지의 어떤 색채적인 결합이 상당히 이 작품은 그 뛰어난 작품이고 또 이 숲이 파란물에 비친다는 것도 상당히 보시면 멋지죠. 이 숲, 그 바다 속에 또는 물 속에 어떤 산의 형태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지금 봐도 색채적인 묘사가 뛰어나고 또 인격에 대한 찬양.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는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이게 이제 동성애적인 코드로 익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깃파랑이라는 남자를 이 충담사라는 남자가 이제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동성애냐 아니냐 지금도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그 코드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한 사람의 인격을 추도하는 그런 작품으로서 색채의 대비를 잘 묘사한 아주 멋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질문은 이제 향가가 오늘 또 주제가 돼서 이제 생각나는데 저희가 이제 5월 달인가요? 네, 5월 달에 네, 그 그렇죠. 5월. 삼척 수로부인 헌화공원을 예, 갔었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아주 높은 뭐 일종의 엘리베이터인가? 그렇죠. 50m 넘는 53m인가?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정말 전망 좋은 곳에 수로부인 헌화공원이 있었고 또 수로부인이 그 용인가요? 네, 용을 그렇죠. 타고 있는 그런 큰 조각상도 봤어요. 네, 봤는데 네. 수로부인과 관련된 향가로 헌화가가 있지 네, 않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한 예, 말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화가라는 것은 꽃을 꺾어 바친다는 건데 원래 이제 수로 부인이 강릉에서 원래 이제 이 설화를 보면 강릉에서 이제 남편인 순정공과 이제 그 해변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절벽에 아주 그 멋진 꽃이 펴요. 철쭉꽃이. 그래서 누가 이 꽃을 따오겠느냐라고 하는데 아무도 따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노인이 맨발로 요즘 말로 하면 거의 암벽 등반 가죠. 맨발로 하는. 그러니까 그걸 따와서 꽃을 그 수로 부인에게 바치면서 이제 불렀던 노래인데 이 노래는 뭐 그 사구체 향가입니다. 우리가 향가 중에 사구체 향가가 서풍원도라고 해서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이 네 줄짜리 노래인데 이 노래는 아주 간단합니다. 짙붉은 아주 붉은 바위가에 내가 잡고 가는 암소를 놓겠다. 그러니까 암소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우리가 시무장이라고 하면 소를 찾는 집이라는 뜻이 아니라 깨달음을 찾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암소를 놓게 하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한다면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라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노인의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도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이제 농사의 신이냐부터 시작해서 암벽 등반가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랑 또 나이를 뛰어넘는 사랑. 그러니까 요즘의 관점으로 좀 이해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남편이 있는 아내잖아요. 그 수로 부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수로 부인 자체가 일종의 그 무당이라는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꽃을 꺾는다는 것은 꽃이라는 것 자체가 무당들이 이제 어떤 제식을 할 때 필요한 도구잖아요. 그런 거하고도 또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고 상당히 아직까지도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많은 그런 작품이 바로 헌화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듣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네. 수로부인과 관련된 상대 시가 중에 해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에 대해서 설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가에서도 재밌는 것은 노인이 또 등장해요. 노인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수로 부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제 바닷속에 있는 용왕이 이제 너무 아름다우니까 납치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북이가 이제 거기서 납치를 하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거기 가보니까 거북이는 아니고 용 위에 이제 그 수로 부인이 올라타 있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거북이든 용이든 다 성스러운 그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노래는 이제 7구체로 돼 있어요. 구호구호 출수로 거부가 물길 열어라. 이 출수로의 해석이 두 가지가 되는데요. 하나는 물길 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수로부인 내놔라는 뜻도 있어요. 약인 부녀 제하극 남의 아녀자 부녀자를 빼앗은 죄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여약 해역 불출원.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고 수로부인을 내놓지 않는다면 인망포략 번지기.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서 널 잡아먹겠다. 뭐 이런 노래인데 이게 이제 또 재밌는 게 구지가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그러니까 그 구지가에서는 구워 먹는다는 표현은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그물을 던져서 잡아먹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결국은 어떤 수로 부인의 어떤 존재를 이렇게 미모 이런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결국은 이제 그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미추의 관점으로 해석도 가능하고요. 뭐 문학이란 것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렇게 아까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경제학처럼 이게 딱딱 떨어지진 않아요. 문학은 다양한 생각.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비평으로 보면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작품을 두고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또 문학의 묘미인데, 그러니까 그런
독자 반응 비평적으로 해석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상당히 깊이 있는 또 향가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장 박사님과 함께한 향가에 대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